네, 식사 잘 하셨죠? 아,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안 알려드려가지고. 네. 이거 제 번호입니다. 그래서 카톡 하시면 웬만하면 연락 잘 되고요. 진짜 미친 듯이 바쁘다. 그러면 다다음날 연락이 될 때가 있는데 거의 돼요. 주말에도 하세요. 제가 주말에 거래처 연락은 안 받아도 여러분 연락은 잘 받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죠? 주말에 연락 잘 되잖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카톡 밤에 남겨놔도 돼요. 제가 어차피 안 봐. 못 봐. 그러니까 밤에 남겨도 되니까 공부하시다가 2시, 3시에 궁금한 거 있다. 물어보시고 글로 쓰기가 불편하면 사진을 찍어서 해도 돼요. 사진 찍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제가 카톡 설명해드리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갖고 왔다 해드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한 번씩 주세요. 번호 제가 받아가지 않고 카톡 주면 제가 이제 이름이랑 매칭이 되면은 이제 시험 볼 때 안 나오면 좀 안부 연락처 한번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아, 진짜 뭐 사정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나와서 보자 이거죠. 그리고 등수 같은 거는 제가 안 해요. 안 하고 그 옆이 답안지 맨 앞에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으니까 A 등급 정도 받으면 60점 이상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잘 쓰신 분 거는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려요. 당연히 그분 동의를 얻긴 해요. 왜냐하면 잘 쓰신 분들은 포인트를 정확히 찝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찝어도 되니까 그 정도 따라하면 좋고 그 답안지 보고 내 답안지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일일비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시험 준비할 때 되게 유명한 사람들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등수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유명하신 분 거 들어보시면 사람이 많잖아요. 1000몇 명 되니까. 그러면 저도 저쪽에 있을 때도 있고요. 이쪽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모의고사도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실제 시험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갈 길을 잘 가되 잘 쓴 사람을 답안지를 보고 카피라이팅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요거 나도 한번 갖다 써볼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어차피 갖다 써도 본인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번호는 저장해 놓으시고 동영상 듣는 분들도 요거 동영상 분들 여기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말씀 한번 드리면 동영상 듣는 분들도 시험 좀 보세요. 보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거든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가 스캔 파일로 이쁘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드려요. 그러니까 왜 안 보내? 네, 보내세요. 아니 인원수가 10명이 넘는데 시험 딱 한 명 보냈어. 한 명. 예, 그거 안 돼요. 안 돼. 시간이 아깝잖아. 그죠? 수업만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보고 써야지. 보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수업 나가면 우리 12페이지 보시면 균등초입니다. 잘 안 봐요. 이건 균등초 쪽은. 예, 왜냐면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겠죠. 이건 왜 보냐면 우리가 뒤에 부분 가면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때문에 보는 겁니다. 차별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왔냐? 또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시험 봤을 때 동차 때인가? 유예 때인가? 요거 사회적 신분이 나왔었습니다. 그 차별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점되는, 쟁점되는 판례는 차별 파트였어요. 근데 사회적 신분을 쓰게끔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일단 6조 잠깐 볼까요? 근로기준법 6조. 법전이 있으면 법전으로 보시고요. 없으시면 저 법규정 보시면 되고. 6조 보시면 균등한 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상식적인 말을 써놓은 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남녀 차별적 대우하지 못하고 또 뭐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부터 느낌이 오죠.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가왔는데 법원은 어떤 걸 주로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제시하냐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다른 건 다 알겠는데 하나 좀 애매한 게 있네요. 그게 뭐다? 사회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다면 사회적 신분에 대한 판례는 근로기준법 6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고요. 차별에 대한 문제는 뒤에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이런 쪽에 차별을 가져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마제 2번 판례 태도에 1번 뭐다? 사회적 신분. 자, 사회적 신분이란 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하고 있나요? 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귀족, 뭐 신하, 아니면 뭐 카스트 제도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문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지금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근로기준법 6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신분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근로관계나 노동관계랑 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이라는 용어가 맨 처음에 나온 거니까 듣기만 하세요. 무기계약직 때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기계약직.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건 들어만 두십시오.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무기계약직은 뭐냐면 계약직인데 무기 쭉 이어진다 이겁니다. 되게 어폐가 안 맞는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 연봉의 상승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네가 그만둘 때까지 영원히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계약직은 몇 년 동안? 기간제법 제4조 2년.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정규직으로 보죠.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현실적으로 법상 인정이 안 되는 구조. 근데 이걸 뭐라고 봤다? 사회적 신분으로 본 고등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보시면 판례는 사회적 신분이란 암기는 하실 필요 없고 이런 게 판례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계속 계약직을 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온 거랑 똑같아요.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말한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줄친 거. 직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직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하여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회적 신분이라고 할 수 있고 밑에 줄친 거 보세요. 채용 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업무직이나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 없고 직급 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 느낌이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해진 겁니다. 어디에? 기업에서 너 무기계약직. 내가 일을 엄청 잘하고 성과가 아무리 높아도 뭐다? 나는 정규직으로 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이 나온 거예요. 사회적 신분은.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 판례 딱 떠올리면서 무기계약직을 한번 머릿속에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신 사회적 신분 판례에 무기계약직을 쓰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론에 본인 의견처럼 쓰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건 고등법원 판례밖에 안 됐던 거라서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보시면 피고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 형태 내지 근로 형태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나 의사 결정으로 회피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 전혀 생각이 안 나면 회사 내 장기적으로 내 의사와 능력과 상관없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 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쭉쭉쭉 보면 어차피 차별 파트에서 굉장히 저희가 꼼꼼하게 볼 거예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볼게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차별 문제 나오면 일단 그냥 근로기준법 6조 그냥 쓰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왜? 근로기준법 6조에 어쨌든 뭐예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하지 못한다. 어쨌든 차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 규정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찾던가 기간제법을 찾는 거지. 6조는 일단 그냥 메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번 이건 이겁니다. 정년을 달리한 경우에요. 남자랑 여자랑. 이게 실제 뭐냐면 통신사 판례예요. 통신사.
그러니까 KT 아닌가? 하여튼 옛날 뭐 명칭 말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거기서 여자는 55세고 남자는 65세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더 짧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가 55세고 여자가 45세인가?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전화 받아서 상담하고 전화 받아서 일 처리해주고 컴플레인 받고 접수해주고. 근데 남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년 규정이 다르면 차별로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전화 통화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남녀 차이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눈으로만 보세요. 뒤에서 자세합니다. 반면에 여성 근로자들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 3번 보시면 차등정년제입니다. 차등정년제.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차등정년제의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뭘 본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뒤에 되게 자세히 나올 겁니다. 반면에는 정년 규정은 당의 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당연히 보고요. 내용 보고 근무 형태 등 재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 정년제를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나이 차이로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밑에 건 뭐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등 정년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차등 정년제 인정해주겠다. 이게 약간 육체적 노동이 있는 데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이 있는 데는. 그래서 4번 보시면 4번은 지금 복습하실 때도 2, 3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도 되는데 4번은 한번 읽어는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차별 문제가 뒤에 제가 자세히 파트를 따로 나눠놨지만 차별 문제가 나오면 저건 무조건 쓰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완전 메인으로 박는 거라서 계속 봐주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6조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인 규정 적용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이런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별하면. 근데 계속 봤더니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런 거 차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니네가 수용해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합리적 이유냐? 이게 궁금할 겁니다. 이게 궁금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차별이 나오려면 차별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 근로자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데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죠? 외동아들이 혼자 차별을 주장할 수 없는 건 비슷합니다. 왜 형이랑 나랑 달라? 왜 누나랑 나랑 달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이유인지도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개인데 우리가 지금 잠깐 맛배기로 볼 거는 합리적인 이유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 4번 보세요. 합리적인 이유 12페이지 밑줄 친 거 보실까요?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게 뭐냐? 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근데 약간 뭐예요? 차별적 처우 관련 어디에 있다?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습니다. 그냥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 하면 안 될 확률도 높아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임금하고 근로조건에 관련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시고 두 번째,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좀 암기해야 될 거는 그 남녀고용평등법 가로친 거 뒤에 있죠. 여기에서 보이시나요? 줄은 안 쳤는데 제가 남녀고용 그 밑에 우리 아까 봤던 거에서 두 번째 줄 내려오면 가로친 거 옆에 여기에서
그리고 따옴표 있죠? 거기부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이거 제가 밑줄 안 그었는데, 어차피 뒷부분에 있긴 한데,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자,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동일 가치의 노동에 관련해서 합리적인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당해 사업장 내에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지만, 그러니까 직무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남녀의 차이만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기준점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일 가치 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 봤더니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경력 보는 겁니다. 경력,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또 뭐까지 본다?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 근속 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판단을 해서 합리적 차별인지를 또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눈에 발라 놓으세요. 이건 잘 안 외워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인 단어가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쓰면 잘 안 써지는 거는 많이 눈에 발라 놓으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근로기준법 6조 가지고 판단한 사례인데 잠깐 보세요. 근로기준법 6조에도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 원칙이나 남녀고용 평등법, 아까 저 위에 있죠. 합리적인 차별 없는 남녀고용 평등법 8조에도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 원칙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고 내가 특별법 2개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이건 사례예요.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 차별한 사람이죠. 얘가 지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면 물론 플러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요겁니다. 그 밖에 근로계약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어때요? 차별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시면 실제 문제된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복습하실 때 요거는 계속 눈에 좀 발라두세요. 왜냐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생각보다. 잘 안 외워져요. 이게 자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법 판례가 잘 안 외워져요. 기간제법 말고는 잘 볼 확률이 없어서 그런지 갱신기대권을 잘 외우시는 것 같은데 뒤에 판례는 잘 안 외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계속 발라놓으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된다. 14페이지 보시면 중간 착취의 배제인데 이거는 뭐 내면 냅니다. 내면 내는데 쓸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내면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법좀만 때려박다가. 이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판례였냐면 고모인가? 고마. 삼촌, 고모. 아들. 삼촌이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실제 삼촌이 대기업을 다녔는데 삼촌이 이 누나였을 거예요. 누나, 뭐 조카 뭐해? 그랬더니 우리 조카 맨날 집에 있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한번 힘을 써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모의 남편, 아빠죠, 아빠. 남편이 알사의 시계를 줍니다. 비싼 거죠, 알사. 알사의 시계를 줘요, 실제. 얘가 또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왜 이게 판례가 됐을까? 안 좋게 끝났으니까 판례가 됐겠죠. 안 좋게 끝났으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받긴 받았는데 취업을 못 시켜준 거죠. 못 시켜준 거죠. 근데 얘네 둘이 싸울 리는 없고 어떻게 싸웠냐? 제3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 아저씨를 기소한 겁니다. 뭘로? 이걸로. 중간착취 배제로. 중간에는 이득을 얻었냐? 해서 너 범죄 인지해가지고 기소를 한 사건. 어떻게 됐는지는 이 판례에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런 구조다. 그래서 중간 착취의 배제 나오면 법 규정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잘 써주는데 목차를 두 개가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제 구조 보세요. 중간 착지의 배제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근로자, 뭐 사용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목차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그러면 법률에 따르면 상관없겠네. 그 목차가 우리 노마자 4번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중간인으로서 이득 취하는 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거 하나입니다. 지금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거.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거 하나. 그리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둘. 그래서 판례도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얘는 예외로 노마자 4번 잠깐 볼까요? 노마자 4번 15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반대 해석상 법률에 따르면 되는 거네 해서 우리 관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서 중간 착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근데 요거는 세부적인 규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문제 나와도. 메인은 그게 아닐 거니까. 그게 아니니까 알고만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막 부탁대고 쓸 필요는 없어요. 앞에 거 판례 열심히 쓰고 차라리 사안의 포석을 한 줄 더 써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판례 볼까요? 자, 양가로 1번.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영리, 돈 받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냐 이거죠. 내가 말 잘해줄게. 이거냐? 아니면 꽂아가지고 월급까지 받게 해주냐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입하는데 꽂아가지고 내가 여기 취업까지 시켜가지고 사대보험 등록까지 해주느냐? 아니고 내가 면접 보게는 해줄게. 이 정도까지냐? 자, 보시면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에는 약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다음에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라고 함은 제3자가 영리, 돈으로 생각합시다. 돈.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아까 말해요. 자, 우리 조카 좀 잘 봐줘. 소개 또는 알선. 내가 좀 알아봐봐. 저기 인사팀장도 안 다음에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알아봐봐. 이런 거. 소개 또는 알선 등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야, 얘 좀 써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이제 뒤에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껴들어가지고 중간에서 돈 받지 말라라 이겁니다. 취업 개입해가지고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나오죠. 직업안전법 등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거 뒤에 부분입니다. 이제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뭘 받으면 돼요? 영리니까 그 대가로 금품 수령한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 무슨 느낌이냐? 내가 소개해 줄게. 알선 정도만 하고, 근데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영리잖아. 뭘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돼요. 그게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돈 안 받고 그냥 무보수를 해줬다. 돼요, 안 돼요? 상관없지. 중간착취 배제 아니니까. 지금 뭐예요?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내가 가가지고 꽂아가지고 계약서까지 써주는 그거나 아니면 내가 너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갱신시켜줄게. 그리고 갱신의 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행위까지 나가면 당연한 거고 앞에 뭐까지 포함시킨다고? 돈 받고 쌩 까는 것까지 포함시킨다 이겁니다.
동학부 생각하는 것까지. 오케이? 요거. 앞에 써는 건 어때요? 그냥 뭐 직업안정법 이런 거 취지 고려하고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밑줄 그은 거. 그거는 잘 나와야 됩니다. 소개 또는 알선의 행위가 금품 대가만 받으면 그 행위까지 포함된다. 꼭 근로관계나 갱신의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미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그 정도.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이제 조문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까지 했고 하나 남았네. 중간인이 뭐냐 이거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 이거요. 일단 중간인은 뭐예요? 중간인은 설정돼야 되는 게 일단 얘는 사용자랑 근로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가져간다.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느낌이 어때요? 이미 얘네 둘이 성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얘는 이미 근로관계 성립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간인으로서 여기 양쪽에 돈 받지 말라 이겁니다. 돈 받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미 성립까지 나가간 상황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판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세요. 밑줄 그은 거 앞에 건 똑같아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관계 존속 중. 이미 나왔죠. 이미 얘네 둘이 세세하고 마련해놨네. 세세하고 마련해놨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뒤에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저 당구장 표시 있는 건데 이게 그 삼촌 사례입니다. 보시면 대기업 취업 청탁을 받고 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타인의 취업 이것도 안 됐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도 볼 수 없어서 이 사람 기도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중간 착취의 배제 같은 거는 나오면 쓸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벌칙까지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왜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 처벌받으니까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벌칙 있죠? 7조. 이렇게. 조문 넘기다 보면 벌칙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쓸 거 없으면 뒷부분 넘기다 보면 벌칙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그 정도. 예외는 직업안정법, 파견법 규정된 조항에 따른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간착취 배제도 변호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요거 연기 때 한번 써봤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써보고 우리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근데 너무 쓸 시간이 없고 내가 만약에 시간 부족하다 시험이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보기 나머지 과목 좀 안 해서 불안하다 하면 법 규정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나눠서 쓰겠다. 그리고 중간인하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구분해서 쓰겠다. 이 정도만 써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써도 그렇게 넘어가시면 경업금지구입니다. 16페이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약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쪽인데, 뭐, 이게 뭐냐면,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거 잠깐 보세요. 이해를 보려고. 이건 실제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경업 금지. 경업이 뭐냐면 겸이 아닙니다. 경이에요. 경인. 그러니까 경쟁업체, 동종업계 요런데 내가 가면 우리 회사가 손해 보는 거. 비밀 유지, 영업 비밀 같은 거 빼가지 말라 이거죠. 뭐 쉽게 말해서 뭐 여기가 문제가 됐던 건 이제 펜테겐 큐리텔이 옛날에 삼성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미용실 잠깐 생각해 보면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가 나가면서 여기 미용실에 있던 고객들한테 다 영업해가지고 빼갔습니다. 어때요? 약간 영업비밀 문제가 느낌이 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원래 직접적인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법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없어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이고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업무방해죄? 요것도 형법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왜 우리에서 많이 보냐면
부정경쟁방지법 10조 보면 영업 비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방 조치에 뭐가 포함되냐면 예방 조치 오케이. 영업 비밀 인정되면 예방 조치 오케이. 어디까지? 이직이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랑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업비밀에 해당돼서 노동법상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나오면 저 조문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영업비밀이 뭔지 특정을 해야 되니까. 영업비밀 이거 보세요. 영업비밀 특정해야 10조 적용되는 거고 예방조치 가야 이직전직 금지 가처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 특정하려고 하는 판례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직 전직 금지 가처분이 가능한지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범위가 아닌데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가 늘어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법 규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런데 비밀 유지가 그렇다 치고 경업금지는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게 노동법이 처음 나왔을 때나 그 나왔던 논의를 이제 하는 건데, 주된 의무와 부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자한테 주된 의무는 뭐예요? 근로를 열심히 제공해라. 부수적인 의무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건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실고주무 뻥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 이거예요. 경쟁업체 가가지고 손해 발생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에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따낼 수 있는 건 뭐야? 원칙은 근로관계 종료되면, 자, 이직 전직은 무슨 느낌입니까? 지금 내가 원래 있었던 회사랑 근로관계 끝내고 도망가는 느낌입니다. 그죠? 도망가는데 못 가게 하겠다 이거잖아. 그럼 원칙은 뭐예요? 근로관계 우리 이전 회사랑 종료되면 뭐다? 원칙 끝이야. 나랑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서론에서 꼭 써주면 좋은 게, 이 문제가 나오면 근로계약 종료되면 뭐다? 부수적 의무 없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도 소멸된다. 이걸 써주신 게 좋아요. 근데 혹시라도 법에 따라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둘이 약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3년 동안은 딴 데 가지 말자 하고 약정을 건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약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 보세요. 서 읽어볼게요. 경업금지 의무란 근로자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로 취업하면서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뭐다? 근로관계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노마자 2번하고 노마자 3번을 잠깐 볼까요? 큰 제목만. 관련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래서 우리가 이 판례를 보는 건 이해됐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총 두 가지인데 제일 많은 거는 2번이에요. 2번 원래. 왜? 민감한 사안이 많은 업종이 있어요. 특히 항공사, 파일럿들. 얘네들은 국내 항공 노선이나 이런 노선 다 알고 있고 기계 같은 것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파일럿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일럿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항공사에만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 왜? 정해져 있죠. 1년에 몇 명씩 배출되는데 그 사람들 다 항공사에 취업시킬 수는 없잖아요. 프리랜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몰고 가고 막 택시점 태우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뜰 수 있는 비행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면서 어떻게 가요? 여기 있던 정보를 빼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퇴직하고 몇 년 동안은 동종업계 하지 말라는 경업금지 약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약금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 안 썼다. 안 썼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왜? 관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경제방지법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가 넘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왜? 약정은 네가 안 지켰으니까. 그래도 요거 써준다 안 써준다? 써준다. 강하게만 안 쓸 뿐이지 힘을 빼서라도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노마트 2번 먼저 볼게요. 별도 경업금지 약정은 없는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줄 겁니다. 부정경제방지법의 법률 잠깐 볼까요? 여기 법규정 2조 3호 볼게요. 영업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우는 거 아니에요. 왜? 법규정 줄 거니까. 법규정 줄 거니까.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자기 거지. 자기 혼자 거.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10조 잠깐 볼까요? 먼저 볼게요. 아까 우리 왜 노동법에서 이걸 봐야 되냐? 보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인데 1항 볼까요? 영업비밀의 보유자 누구예요? 대표.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저쪽으로 못 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직이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영업비밀에 해당돼야지. 그리고 그 침해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법 규정만으로 안 되니까 판례가 쭉쭉쭉 이어준 겁니다. 밥 먹고 하는 거 피곤하죠. 원래 졸립니다. 저 옛날에 이렇게 앞에 수업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잤던 적도 있어. 근데 진짜 너무 꿀잠 아닙니까? 정말 꿀잠이야.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잤던 게 제일 꿀잠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자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잘못 걸리면 박살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자잖아? 그럼 진짜 희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잤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노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냥 공부를 좀 못했고 그냥 친구가 많았고 저는 중학교 때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지금 몸이 이렇지만 그때는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복싱 선수 출신입니다. 지금 상상이 가시죠? 그 진짜 한 번 맞으면 다시는 개기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맞아봤습니다. 정말 아팠어. 이게 그냥 맞으면 이게 아니고 맞으면 눈이 깜깜해지는 게 앞에. 진짜 복싱 선수였고 아버님이 운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저를 운동 안 시키려고 했는데 운동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를 꼬시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축구 했었어요. 축구. 했는데 초등학교 때나 잘하지. 초등학교 때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중학교에 이제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놔서 갔는데 어떻게 돼? 다 잘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나나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흥미도 없고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운동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계속 운동장에 있었어. 그래서 감독이 있냐? 감독은 없어. 감독 늦게 나와. 우리끼리 뭐예요? 놀아요. 그게 운동이 되게 지금 그 유명한 손흥민이나 이런 애들이 왜 유럽으로 갔냐? 저는 알 것 같아. 거기는 시스템 우리는 막 던져놓고 공빵 30개 쳐놓고 이렇게 놀아 이렇게 되거든. 전술 없어. 뚫리면 그냥 맞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배웠어요. 뚫리면 그냥 감독이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해서 뛰어와서 어떻게? 조인트 까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걸 봐도 뭐라고 못해. 왜? 뛰어야 되잖아,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들 막 그 수아레즈 아시죠? 이쁜 거. 정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시킵니다, 실제. 뚫리면 난 뒤지게 만든 거야. 얘 뚫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수비가 제일 불쌍해, 원래. 수비가 성격이 제일 안 좋아. 조기성도 옛날에 수비 봤다며. 왜?
하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공격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이건 그 둘째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공부가 되게 안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피곤하면 계속 막 이러거든. 근데 진짜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솔직히 들어도 모르겠고, 자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몰래 자지? 막 이러고 우리가 자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졸린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너무 졸리면 막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조절할 테니까 지금 졸릴 수밖에 없어. 밥 먹고 왔지? 따뜻하지? 졸려요. 일요일이지. 더 졸리지.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저희 수습노무사님 출근했거든요. 말을 이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도 하고. 저는 약간 사무실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전에 일을 다 보고 오후에는 거의 돌아다녀요. 전화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그 다른 노무사님들은 이제 일찍 가요. 8시 넘으면 다 퇴근하니까, 직원분들도. 근데 그 노무사님 자꾸 안 가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궁금한 게 많대. 궁금한 거 좋다 이렇게 해주는데, 궁금한 게 물어봤으면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 공부한대. 그럼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그런, 그래서 그냥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아요.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면접을 그래도 10명, 7명 정도 봤던 것 같고, 지원서 들어온 게 한 30개, 40개는 들어왔어요. 제가 빨리 구했거든요. 되게. 3차 발표되기 전에. 지금 아시죠? 난리 난 거. 없어, 구할 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때. 지금 빨리 구해야 된다고. 지금 노무법인이 수습을 안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 경제 어려운 거 아시죠? 건설사 지금 박살났잖아요, 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혹시 외부적으로 좀 왔다 갔다 고속도로 타시면 예전에는 큰 대형 트럭이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만큼 물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 있는 큰 트럭 뭐예요? 차량 출고되는 차.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거의 없어요. 흙나르고 이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저희는 강남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강남도 예전에는 정말 펌프카라고 하죠. 새로 신규 건물 짓고 조금 빈틈이라도 있으면 건물 짓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 폐업. 폐업하고 업체 때려 부시고 다시 리모델링에 다시 들어오고.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직격탄 맞는 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주로. 근로자 삭발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거래처입니다. 한 달에 나한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200, 300까지 두면서 저한테 한 달에 맡기는 거예요. 자문을. 근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예요? 부가적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많이 날라갔습니다. 힘들다는데. 근데 또 되게 좀 그런 게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직원만 박살나고, 근데 어떻게? 그 직원이 혼자 실제 그랬거든요. 너무 어려우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제가 좀 중지시켜드리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다 그 업무가 간 거야. 그 직원이 어떻게 됐게? 다음 달에 그만뒀다니까? 그러면 다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습노무사님들 아마 못 구한 노무사님들이 400명 넘을걸요? 지금? 근데 지금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제 조금 졸리시고 잠 깨실 겸 말씀드리면, 내년에 만약에 합격 통보를 2차를 받았다.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수습 써야 돼요. 그때 다 끝나요. 왜? 구할 노무법인들은 빨리 구하고요. 1월 넘어서 채용 공고 올라오는데 자세히 봐보세요. 그럼 거의 가면 거의 사무직 보조합니다. 그리고 수습 끝나잖아요? 그럼 나가요. 갈 데가 없어. 정규 채용으로 안 씁니다. 왜 빨리 뽑을까요? 빨리 가르쳐서 빨리 내 스타일화 해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경력직도 뽑아봤고 수습도 뽑아봤는데
수수 뽑아서 내 방식대로 만든 다음에 내 색깔 입혀가지고 쓰는 게 제일 편해요. 대표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계시는 노무사님도 다 그래요. 이전에 경력직 분들 제가 비싼 가격 주고 데려왔는데 일을 잘합니다.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다? 나랑 색깔이 안 맞아. 그럼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수습 노무사님들 만약에 지금도 안 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혹시라도 합격자분들 있으면 빨리 쓰라고 그래요. 빨리. 좀 있으면 최저임금 안 받고 들어갈 확률 높습니다. 얼마 전에 동의카페 하면 올라온 것 같은데 무급으로 가르쳐 주겠다. 원래 돈 받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노무법인 대표들의 50% 이상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면서 왜 돈을 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엔 반대입니다. 가르치기만 할 거냐? 아니, 일 시키잖아. 일 시켜요. 진짜 만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친다. 그럼 돈 받아야겠지, 우리가. 그게 아니야. 하나 가르쳐주고 이거 해와 이런다고요. 실수하면 안 혼나? 엄청 뭐라고 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근로인데 대표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개업 시장에서 도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무법인 되게 많이 어렵고 요즘에 제 동기들도 노무법인 접은 사람이 벌써 2명이거든요. 접고 그냥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형님이 진짜 별걸 다 했어요. 살아보려고. 유튜브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돼.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근데 없어, 조회수가. 안 돼요. 저는 아예 신경 안 쓰니까 그렇다 치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많이 망해요. 그래서 필드에서 자리 잡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제 느낌은 그래요. 진짜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원래 노무사들이 돈 제일 많이 버는 때가 지금이에요. 12월부터 1월 달. 다 바뀌잖아요. 그럼 업체들이 컨설팅이 엄청 들어오거든. 그럼 돈이 진짜 많이 벌려. 작년 기준으로 돈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또 올해는 없어. 기존에 있는 거 안 나가게만 해도. 제가 그래도 항상 거래처가 한 달에 10개 이상씩 들어왔는데 12월 달부터 1월까지 2개씩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거래처에서 원래 제가 1년 지나면 5만 원씩 다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상된 데가 2군데밖에 없어. 깎아달라고 안 한 게 어딥니까? 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시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어려우니까 이거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일반 회사원들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죠? 일반 회사원들은 지금 칼바람 불어요. 은행에서 조만간 엄청나게 정리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생각보다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노무법인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던 은행도 있었고. 얘네 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인건비. 그죠? 그리고 최근에 대형 건설사도 있죠?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형 건설사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심심치 않게 연락 옵니다. 옛날 같으면 건설사 이런 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물어본 줄 아세요? 주주장 폐지되는 거죠? 대표님이. 폐지는 안 되지. 법에 있으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이제 갑자기 돈 주는 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저는 느낌이 좀 왔거든. 조만간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일반 기업이나 이런 사건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노무법인을 안 해도 됩니다.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학원 강의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청소년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애들 만나는 거 좋아한다. 애들 위주로 강의하셔도 됩니다. 훨씬 편하죠.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그러니까 따놓는 게 무조건 좋아요. 따놓는 게. 그렇게 일단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잠 좀 깼죠? 잠 깼으니까 이제 우리 관계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잠깐 볼게요. 요거까지 보고 싶게. 자, 관계법령이 있는 규정을 보면, 자, 부정경제방지법 2조하고 10조를 줄 겁니다. 시험 보면. 그래서 그러면 뭐다? 영업비밀로 먼저 인정을 받은 다음에 10조를 적용할 수 있겠네. 그래서 2번 판례 입장 양가로 1번 뭐예요? 영업비밀이 뭐니? 이겁니다. 영업비밀이 뭐니? 그래서 보시면 앞에 거는 앞에 줄치는 거 바로 위에까지는 뭐다? 부정경제방지법 제2조 3호에 대한 얘기가 쭉 써져 있고요. 우리는 밑줄 그은 거에 위에서 첫째 줄만 좀 올라갈까요? 첫 번째 줄만 보시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의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 내용. 자, 사용자, 나 이거 우리 영업비밀이야. 독립적인 경계가치 있어. 이거 플러스 뭐다? 그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나 담당 업무 직책. 왜? 얘가 회사의 내부 정보, 그런 기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말단 사원은 안 되잖아. 말단 사원은 안 되니까. 그리고 영업비밀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보면 지금 뭐예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내가 갈 회사의 그 내용도 보는 거예요. 왜? 경쟁업체로 가면 안 되니까. 지금 공부하는데 어디 경업금지 파트를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 회사 봐야지.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중국의 무슨 항공사로 가면 오케이. 근데 대한항공 하다가 나 다 때려치고 전 농업법인 갈 건데요. 뭐 상관 있습니까? 없지. 농업법에도 무슨 항로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양가로 2번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직 금지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보겠다. 보면 이건 들어만 두세요. 부정행위법 10조 1항에 의한 침해 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는 겁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엄청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영업비밀 특정에 힘을 쏟으시고 이직 금지도 가능하다. 근거는 10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10조. 그렇게. 양가로 3번 보세요. 그러면 경쟁업체로 이직이 금지되는 기산점은 언제냐 이거지. 기산점. 언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그만뒀을 때겠지. 우리 회사 그만두고 딴 데 가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기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산점을 삼아서 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네 자주 싸우더만. 말해도 돼, 이제. 주주총회 엄청 싸웠잖아. 여기서 만약에 중국 항공사로 갔어. 한 1년 동안 얘가 쉬어요. 근데 여기로 1년 후에 갈 게 확정이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기산점을 여기로 간 다음부터 시점을 해가지고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내면 더 효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얘를 묶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기도 퇴사한 시점. 오케이? 여기 퇴사한 시점으로 이거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가야 아시죠? 법원에 넣으면 그래 이직금지에 가처분 신청 내줄게 하나요? 아니죠. 꽤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만둔 시점부터 못 가도록 막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기산점은 상식적으로는 퇴사한 시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다?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시점. 읽어볼게요. 밑줄 본 거 보세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딴 업체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재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즉 미리 사용자가 얘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나가도 내가 언젠간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특별한 사정 있을까? 없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그냥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자꾸 법 규정을 이용하니까 판례가 길어진 것 뿐이에요. 부정경쟁 방지법 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계속 나오는 거죠. 10조는. 그러니까 2조하고 10조를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판례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어. 근데 보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전직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즉 이건 아직 퇴사하진 않았는데 얘가 갈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내 거 가지고 나를 것 같은 거야.
그럴 때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왜? 얘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저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직금지 가처분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을 산정하면 타당하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기산점을 보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그 시점 동안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다? 경업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 부정경쟁 방지법 2조하고 10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직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 요걸 보려고 할 때 요렇게 판례가 나오는 거고 문제가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뭐다? 요거는 써줘야 됩니다. 앞에 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사안에 포섭할 때 우리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니까 요 판례에 따라서 사안을 포섭하겠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쉬었다가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